그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듀오링고의 2025년 3분기 주주 서한하고 CFO 발표 자료, 오늘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 준비되셨나요? 이 언어학습 앱, 네, 듀오링고의 최신 성적표랑 또 앞으로 계획까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듀오링고의 최근 실적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뭐 미래 성장 동력은 뭐가 될지, 이걸 함께 살펴보는 거죠. 언뜻 봐도 뭐 사용자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게 늘고 있는 것 같고 재무 성과도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럼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사용자 지표부터 시작하죠. 3분기 월간 활성 사용자, MAU라고 하죠. 이게 1억 3,530만 명. 작년보다 20% 늘었고요. 매일 들어오는 사용자, 그러니까 DAU는 5,050만 명으로 무려 36%나 증가했어요. 유료 구독자도 뭐 1,150만 명으로 34% 늘었고요. 근데 이게 작년 3분기에도 DAU가 54%나 엄청 늘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번 36% 증가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용자를 붙잡아 두는 걸까요? 그렇죠. 특히 작년 성장률이 워낙 높았는데 그 위에서도 이 정도 성장을 또 했다는 건 듀오링고 특유의 그 게이머된 학습 방식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알림 같은 거 보내는 전략. 이런 게 사용자들 습관으로 진짜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앱 설치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매일 들어오게 만드는 뭔가 강력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앱들하고 좀 다른 점이고 듀오링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있어야 구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아, 습관으로 만든다. 그거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이렇게 탄탄한 사용자 증가는 당연히 뭐 재무제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와, 이 예약 매출 성장세 좀 보세요. 3분기 총 예약, 그러니까 토탈 부킹스, 이게 2억 8,190만 달러, 전년 대비 33%나 늘었어요. 특히 환율 변동성 그거 빼고 봐도 31% 성장이라니,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사용자들이 계속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 매출은 어땠나요? 네. 그 예약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 수익이 어떨지 그 기대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죠. 사용자들이 이제 앞으로도 듀오링고 쓰려고 돈을 내고 있다 이런 신호니까요. 그리고 실제 매출은 그 기대가 현실이 된 걸 보여주는데 3분기 매출이 2억 7,170만 달러, 전년 대비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고정 환율 기준으로 하면 42% 성장이고요. 그리고 예약 성장률보다 실제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점도 좀 재밌는데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확보해둔 예약이 꾸준히 매출로 잡히고 있고 동시에 신규 구독이나 갱신도 아주 활발하다. 뭐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약이랑 매출 둘 다 이렇게 막 탄탄하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야, 사업 진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매출 구성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역시 그 구독 매출이 핵심이겠죠, 뭐. 맞습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구독 매출인데요. 이게 2억 2,950만 달러, 전년 대비 46%나 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듀오링고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죠. 물론 뭐 광고나 아니면 그 영어 능력 시험, DET 매출도 있긴 한데 역시 구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구독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뭐랄까 질적인 성장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 유료 구독자당 구독 매출, ARPU라고 하죠. 이게 작년보다 7% 증가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그냥 가격 올린 효과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이 맥스나 아니면 가족요금제 같은 거 좀 더 비싼 플랜으로 옮겨가고 있다. 뭐 이런 신호 아닐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ARPO 증가는 단순히 가격만 올린 효과는 아니고요. 사용자들이 그 맥스 요금제에 있는 AI 맞춤 학습 기능이나 아니면 뭐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가족 요금제의 편리함 같은 거에 진짜 가치를 느끼고 있다. 이런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듀오링고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만한 그런 추가 가치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료 사용자 기반 위에다가 이런 고가치 구독자를 꾸준히 이렇게 쌓아 올리는 전략,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도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그럼 이게 실제 수익성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매출 총이익하고 순이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로핏은 1억 9,690만 달러로 40% 증가해서 매출 증가세를 잘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은 72.5%로 작년 72.9%였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한 0.4%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매출 총이익률이 아주 약간 하락했죠. 그 주주서한이랑 CFO 발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건 주로 그 듀오링고 맥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생성형 AI 기능, 그거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전반적인 호스팅 비용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또 더 많은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관련 원가가 조금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72%가 넘는 이 매출 총이익률은 여전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AI 기능 강화라는 투자를 하면서도 마진율 하락폭은 최소화했다.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 AI 기능 투자 비용이 반영된 거군요. 그래도 70% 넘는 마진율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와, 순이익, 넷 인컴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억 9,22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이 2,340만 달러였으니까 와, 거의 12배 이상 급증한 건데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단순 영업 성과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뭔가 다른 특별한 요인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보이는 숫자인데 맞아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회계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에는요. 약 2억 2,270만 달러에 달하는 이연 법인세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효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듀오링고가 미래의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그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좀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었거든요. 평가 충당금 설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흑자 전환하고 성장세도 엄청 강하고 이러니까 미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낮춰 잡았던 그 이연 법인세 자산의 가치를 이번 분기에 제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즉 충당금을 환입하면서 이게 일회성 이익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증가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계상 이익이 발생한 거죠. 와, 그런 엄청난 배경이 있었군요. 이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순이익 숫자만 보고 막 와 했다면 큰 그림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회성 세금 효과를 빼고 듀오링고의 실제 사업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보려면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역시 조정 이비타? 이게 답이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회성 요인이나 뭐 감가상각비, 주식 보상 비용 이런 걸 제외한 조정 이비타, 어저스틴 이비타가 영업 수익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3분기 조정 이비타는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68%나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정 이비타 마진율인데요. 29.5%를 기록하면서 작년 24.7% 대비 거의 5%포인트, 정확히는 480 베이시스 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오, 매출 총이익률은 소폭 하락했는데 조정 이비디오마 마진율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듀오링고의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그 AI 비용 같은 것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연구개발, R&D나 판매 및 마케팅, SMM, 일반 관리비 G&A 같은 다른 운영 비용들을요,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통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CFO도 발표에서 지속적인 비용 통제, 커스트 디스플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R&D에는 투자를 늘리면서도 마케팅 비용 효율화 같은 걸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개선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도 7,7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나 증가했는데요. 이건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서 현금이 아주 탄탄하게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합하면 그 엄청난 세금 혜택, 그거 걷어내고 보더라도 듀오링고의 핵심 사업은 매우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와, 운영 효율성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듀오링고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또 4분기 초반 추세도 긍정적이어서 2025년 전체 및 4분기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 연간 전체 전망입니다. 총 예약은 약 11억 5,400만 달러를 예상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33% 성장하는 수준입니다. 기존 가이던스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총 매출은 약 1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 EBITDA 마진율, 이게 약 29.0%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3.3%포인트, 그러니까 330 bps 개선되는 것이고 이것도 기존 전망치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매출 총이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0.8%포인트, 80 bps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것도 AI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좀 덜 들면서 지난 분기 예상보다는 한 0.2%포인트, 20 bps 정도 개선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가오는 2025년 4분기 전망인데요. 총 예약은 약 3억 3,25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 예상하고요. 총 매출은 약 2억 7,5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 예상합니다. 그리고 조정 EBITDA 마진율은 약 28.0%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제 연말에 마케팅 좀 강화하고 또 AI 관련 제품 개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4분기의 투자, 특히 마케팅 투자를 늘린다고 했는데도 연간 조정 EBITDA 마진율이 29%에 달할 거라는 전망은 정말 대단한데요. 성장하고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네요. 근데 아까 예약 매출 이야기할 때 환율 영향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가이던스에도 혹시 관련 내용이 있나요? 예약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에도 그 환율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듀오링고 쪽에서는 미국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1% 변동할 경우에요. 남은 연도의 예약 매출에 약 100만 달러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환율 변동성이 좀 컸던 만큼 투자자나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실적을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는요. 2025년 전체 희석 주식 수가 약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약 4,990만 주였는데 스톡옵션 행사나 신규 주식 보상 같은 걸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향후에 주당 순익, EPS 같은 지표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희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겠네요. 잠깐 재무 상태를 좀 짚고 넘어가면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억 달러를 훌쩍 넘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가용 자금이 정말 상당해 보입니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상당히 건전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재무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10억 달러 넘는 현금성 자산은 듀오링고에게 상당한 전략적 유연성을 주는 거죠. 앞으로 AI 기술 고도화라든지 새로운 학습 컨텐츠 개발, 아니면 잠재적인 M&A 기회 탐색 같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 효율성 개선하고 더불어서 이런 탄탄한 재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 있는 투자나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듀오링고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역시 사용자 기반, 특히 매일 접속하는 그 충성 사용자, DAU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예약과 매출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맥스나 가족요금제 같은 고가 플랜으로 이동하는 게 ARPU 상승을 이끌면서 질적인 성장도 보여줬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 엄청난 일회성 세금 혜택, 그거 빼고 보더라도 조정 EBITDA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운영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한 그 AI 투자하고 현재의 운영 수익성 개선 사이에서 아주 영리하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AI 투자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이 약간 회생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시키는 전략, 이게 성공하고 있는 거죠.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 역시 이런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듀오링고는 이제 AI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련 비용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매출 총이익률에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과연 듀오링고는 앞으로 기술 혁신과 비용 효율화 사이에서 어떤 최적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AI 기능을 막 추가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들이 와, 이 정도는 기꺼이 돈을 내야지 라고 느낄 만한 정말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 가치를 프리미엄 가격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전략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듀오링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듀오링고의 실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스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